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첨단 IT 기술이 딱 만나는 그 중심에 있는 기업, 한화시스템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단순히 뉴스 겉핥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파놓은 기술적 혜자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탑다운 방식으로 아주 깊이 있게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시작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분석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랑 퀀트 모델 기반이에요. 당장 주식 사라, 팔아라 이런 투자 권유 절대 아닙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거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 화면으로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넓은 거시경제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기업 고유의 혜자, 최근 핫했던 피리조선소 이슈, 그리고 실제 재무 숫자들 쫙 살펴본 다음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가치평가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방위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흐름, K방산 슈퍼사이클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방산산업 볼 때 거시경제, 즉 매크로 환경은 모든 걸 결정하는 기초공사나 다름없어요. 지금 화면에 표 한번 보실까요? 매크로 변수들이 서로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6%로 꽤 높아요. 이거 사실 기업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는 할인율이 팍팍 올라가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수치거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글로벌 국방 예산이 이걸 완벽하게 방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 고환율, 저게 중동이나 유럽으로 무기 팔 때 우리 기업들 수출 마진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주는 말 그대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든든한 바람을 타고 순항 중인데 그럼 한화시스템만의 진짜 독보적인 무기는 뭘까요? 두 번째 섹션, 방산과 ICT가 만난 융합 혜자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회사는 단순히 무거운 철판 자르고 용접해서 껍데기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방산 무기 체계에 두뇌를 만드는 곳이에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ASAR 레이더 같은 걸 보란듯이 국산화해서 기술 독립을 이뤄냈고요. 거기에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같은 첨단 IT 기술을 무기에 찰떡같이 결합시켜버렸습니다. 남의 손 빌릴 필요가 확 줄어든 거죠. 방산이라는 게 한 번 군에서 시스템을 채택하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부품 갈아 끼우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무조건 다시 이 회사를 찾아야만 해요.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못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로긴 효과. 완전 철옹성 같은 진입장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아주 핫했던 소식이죠. 필리조선소 인수권.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뉴스 보시고 많은 분들이 첨단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가 왜 갑자기 미국에 있는 낡은 조선소를 샀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그쵸? 과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큰 그림이 뭘까요? 정답은 아주 기가 막힌 옵션 가치 베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배 만들려고 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해군이 함정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즉 MRO 역량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한화시스템은 이 조선소 인수를 핑계로 굳게 닫혀있던 미국 해군의 거대한 정비 생태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프리패스 티켓을 끄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026년쯤 성공적으로 흑자전환까지 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화시스템을 단순한 국내 방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해양 특수선 기업으로 완전히 다르게 대우하게 될 겁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재평가받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훌륭한 스토리, 다 좋습니다. 근데 숫자가 안 따라오면 소용없겠죠? 실제 재무지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한번 쓱 보세요. 구조적인 혜자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무섭게 벌어들이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2022년에 2조 1천억 정도 하던 매출이요. 2026년 예상치 보면 무려 4조 2천억을 훌쩍 넘길 걸로 나와요. 거의 2배 성장입니다. 폴란드나 사우디 같은 큰 수출 계약들이 매출로 팍팍 꽂히고 있는 거죠. 특히 저 2024년 ROE 보이시나요? 무려 19.6%. 회사가 가진 돈 굴려서 이익 내는 능력이 완전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에 ROE가 잠깐 떨어지는 건 방금 말씀드린 필립 조선소 인수처럼 미래를 위해 큰 돈을 썼기 때문이니까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덩치만 불리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투자자본 이익률, 즉 우리가 ROIC라고 부르는 지표가 자본 조달 비용인 WACC를 계속 가뿐하게 넘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에서 이자 주고 돈 밀려오는 비용보다 그 돈 굴려서 버는 수익의 힘이 훨씬 막강하다는 겁니다.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주들을 위한 알짜배기 경제적 부가가치를 팍팍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통계 모델링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복잡한 수식은 다 빼고 핵심만 짚고 갈게요. 내재 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바탕으로 모델링한 진짜 몸값이고요. 안전마진은 지금 시장 가격이랑 그 진짜 몸값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넉넉하게 남아있는지, 일종의 방어막 같은 개념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변수를 다 때려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분석 당시 기준가였던 11만 7,200원을 놓고 보면요, 가장 현실성 높은 베이스 시나리오, 즉 중앙값을 기준으로 내재 가치가 14만 1,500원 정도로 계산이 쫙 나옵니다. 지금 가격 대비 통계적으로 약 20.7%의 넉넉한 안전마진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당장 사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의 기초 체력이 현재 시장가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곳에 형성되어 있다는 아주 드라이한 데이터 팩트일 뿐입니다. 이걸 확률 분포도 그 종 모양 곡선으로 쭉 그려보면 상황이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컴퓨터로 난수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13만 원을 가뿐히 넘어설 통계적 확률이 무려 78.5%로 찍힙니다. 반대로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가치가 푹 꺼질 하방 리스크 확률은 겨우 12%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위로 뚫려 있는 공간이 아래로 막혀 있는 리스크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를 거꾸로 돌려서 모델에 대입해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시장은 하나 시스템의 앞으로의 성장을 딱 9.5% 수준으로 엄청나게 짜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저 폭발적인 수출 장부들, 방산과 IT가 꽉 결합된 융합해자, 그리고 무려 미국 해군 시장으로 뻗어가는 저 엄청난 전략적 카드까지, 이 모든 걸 시장이 아직 제대로 안 믿거나 아예 팍팍 깎아서 완전히 디스카운트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과연 시장이 이 거대한 융합해자의 잠재력을 완전히 헛짚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데이터가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이 묵직한 통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